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혼자 어머님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려고 보니 안에는 반찬통이 가득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반찬통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가 적힌 반찬통을 보고 나니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직도 향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조문객들이 두고 간 귤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며칠째 쓰지 않은 컵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집에 돌아갔고 저는 정리를 조금 더 하겠다며 남았습니다. 사실 정리라기보다 그냥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집 안 공기까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옷장은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약 봉투도 버렸고 병원 영수증도 한쪽에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냉장고만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부엌 끝 오래된 흰색 냉장고. 어머니는 평생 냉장고를 꽉 채워두고 사셨습니다. 반찬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늘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나물통, 멸치볶음, 먹다 남은 국.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태수 오면 이거 싸줘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엄마. 집에 반찬 많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꼭 뭔가를 챙겨 넣으셨습니다. 비닐봉지에 반찬통을 넣어 현관 앞까지 들고 나오셨고 저는 그걸 마지못해 받아 들고 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냉장고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어머니가 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냉장고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생각은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 뒤에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는데 손끝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안에는 반찬통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김치통, 나물통, 국 담긴 용기, 작은 플라스틱 반찬통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보였습니다. 반찬통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수 멸치볶음, 딸내 가져갈 거, 사위 국 좋아함.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반찬통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투명한 통 안에는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온다고 했다가 못 온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냉장고 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반찬들을 누군가 먹으러 올 거라고 생각하며 넣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은 열린 채였고 차가운 냉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던 것이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동안 냉장고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찬통 하나하나에 붙어 있는 메모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 멸치볶음, 딸내 잡채, 사위 국 좋아함. 그 글씨는 전부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평생 보아온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동그랗고 조금 눌린 듯한 글씨. 저는 멸치볶음통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수 장조림. 뚜껑 위 날짜를 봤습니다. 3월 19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도 제가 온다고 했다가 못 온 날이었습니다. 회사 후배 아들 결혼식 때문에 못 간다고 전화했던 날, 그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바쁘면 오지 마라. 늘 하시던 말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어머니는 그날도 반찬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가슴 안쪽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냉장고 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반찬이 많았습니다. 저는 원래 어머니가 음식을 조금씩 오래 두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반찬 종류가 전부 달랐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 사위 좋아한다던 소고기 무국, 손주 오면 준다고 얼려둔 동그랑땡, 그리고 제 이름이 붙은 반찬통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씩 날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월 28일, 3월 5일, 3월 12일, 전부 제가 못 갔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안 온 날에도 계속 반찬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냉장고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옆에 작은 반찬통들이 더 있었습니다. 태수 깻잎 좋아함, 덜 맵게.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숨이 천천히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예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짠 거 먹으면 속 쓰려. 그 말을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냉장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는 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태수 주면 잘 먹겠다. 이건 덜 맵게 해야지. 그동안 저는 어머니가 그냥 음식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심심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그건 습관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냉장고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오지 않는 날에도 다음 주에는 오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반찬을 만들어 놓고 계셨던 걸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정리 다 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한참 뒤에야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여전히 반찬통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끝내 오지 못한 자식들을 기다리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 집에 매일 들렀습니다. 정리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상하게 냉장고 앞에서 자꾸 시간이 멈췄습니다. 반찬통 하나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메모를 읽다가 한참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냉장고를 꽉 채워두고 사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게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좀 버리면서 살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늘 비슷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놔둬라. 누가 오면 먹지.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습관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말은 진짜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안쪽 반찬통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시금치, 태수 멸치볶음, 태수 소고기 무국. 제 이름이 붙은 통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날짜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2월 12일, 2월 19일, 2월 26일. 전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날짜들은 제가 계속 다음 주에 갈게 하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못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계속 반찬을 만들어 넣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붙잡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냉기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냉동실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도 작은 통들이 빼곡했습니다. 동그랑땡, 잡채, 미역국 얼린 봉지, 그리고 작은 메모. 손주 오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 안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는 1년 가까이 못 왔습니다. 딸내가 바쁘다고 계속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직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리는데도 계속 냉장고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밥그릇만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혼자 밥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식탁, 반찬 몇 개, 그리고 냉장고 안에 계속 쌓여가던 반찬통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음식들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방식이었다는 걸.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냉장고 안 메모들이 떠올랐습니다. 태수 덜 맵게, 손주 좋아함. 그 짧은 글씨들이 자꾸 가슴 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던 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와 함께 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 하고. 며칠 동안 냉장고 정리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반찬통 하나를 버리려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메모를 읽고 날짜를 보다 보면 자꾸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 날짜들을 보니 어머니는 그 말을 전부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작은 반찬통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태수 깻잎.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월 21일. 그날은 기억이 났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 오는데 운전 조심해서 와라 하셨고 저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쉴게요. 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푹 쉬어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어머니가 깻잎을 담고 계셨다는 걸. 저는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오래된 김치통 하나가 보였습니다. 뚜껑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수 가져갈 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못 온다고 말한 날에도, 다음 주라고 미룬 날에도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겨울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꼭 부엌에 계셨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가스불 위에는 늘 국이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왔나? 그 말과 함께 밥상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 돌아올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맞춰 불을 켜놓고 밥을 데우고 기다리는 일. 그건 그냥 습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냉장고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던 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와 함께 살고 계셨던 건 아닐까 하고. 오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
늘 식탁 한 자리를 비워두고 냉장고를 채워두고 계셨던 건 아닐까 하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냉장고가 음식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기다림을 쌓아두는 장소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냉동실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냉장칸은 며칠 동안 조금씩 비웠지만 냉동실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성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냉동실 정리를 자주 못하셨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떡국떡 봉지, 얼린 미역국, 신문지에 쌓인 생선 몇 토막, 날짜 적힌 비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2023.12 동그랑땡 사위 좋아함.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이 반복됐습니다. 동그랑땡이 3통, 잡채가 2통, 미역국도 여러 봉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저는 냉동실 맨 아래 칸까지 손을 넣었습니다. 잘 열리지 않는 서랍을 힘줘 당기자 오래된 반찬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성에가 두껍게 껴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성에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태수 갈비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갈비 해놨다. 언제 오냐?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 설은 그냥 집에서 쉴게요. 어머니는 잠깐 조용하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어머니가 갈비찜을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 두셨다는 걸. 저는 한동안 반찬통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도 같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니라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 저는 냉동실 앞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늘 남겨두셨습니다. 김치도, 국도, 반찬도. 저는 그걸 보며 늘 말했습니다. 엄마, 냉장고 좀 비우고 살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놔둬라. 언젠간 먹는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습관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언젠가는 음식을 먹는 날이 아니라 자식들이 다시 오는 날이었던 겁니다. 저는 냉동실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차가운 손잡이를 붙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가 아직 이 집 안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장고 안 반찬들이 어머니 대신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올 줄 알았다. 다음엔 오겠지. 이건 태수 좋아하는 건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어머니가 외로웠다는 생각보다 끝까지 가족 안에서 살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계셨지만 마음만은 늘 자식들 사이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냉장고 정리를 천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야 하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날짜가 오래된 반찬은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쉽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반찬통 하나를 비우고 씻다가도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지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싱크대 아래 서랍까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 고무장갑, 오래된 행주들 사이에 작은 수첩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표지는 기름때가 조금 묻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음식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요즘 짠 거 먹으면 속 쓰리다. 사위는 미역국 좋아함. 딸은 오징어 볶음 덜 맵게. 저는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장보기 목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멸치 떨어짐. 갈비는 다음 주쯤 하면 될 듯.
동그랑땡 많이 해놓기. 그런데 날짜들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다니기 시작한 뒤에도 메모는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시기에도 무엇을 해놓을지 계속 적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먹으려고 음식을 만든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걸. 늘 누군가 생각이 먼저였던 겁니다. 자식들, 사위, 손주, 그 사람들 입맛과 오는 날짜를 먼저 생각하고 냉장고를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수첩 맨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짧은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천천히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식탁에 앉자마자 짜증부터 냈습니다. 엄마, 반찬 좀 그만하세요. 먹지도 못하는데 자꾸 왜 이렇게 많이 해놔요? 어머니는 잠깐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놓으면 언젠간 먹는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냉장고 자리 없다고, 다 버려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음식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간 온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씻어놓은 반찬통들이 뒤집혀 있었고 냉장고에서는 계속 작은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엌 안에는 아직 어머니 생활이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안 하셨지만 대신 냉장고를 채우며 살아오셨던 게 아닐까 하고 누군가 먹으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못 와도 다음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어머니 방식의 사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오래 묵은 죄송함 같은 게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 집에 가면 먼저 부엌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꺼내고 메모를 읽는 일이 어느새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리를 하러 간 건데 오히려 자꾸 어머니 흔적을 붙잡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거의 다 비운 뒤였습니다. 안쪽 선반이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꽉 차 있던 곳이라 빈 공간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반찬통 몇 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깻잎, 장조림, 그리고 작은 김치통 하나.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계셨는데 왜 음식 양은 늘 여러 사람 몫이었을까? 저는 한동안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소파, 낡은 텔레비전, 벽에 걸린 교회 달력.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집은 혼자 사는 사람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늘 누군가 올 것처럼 컵이 2개 있었고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었고 현관에는 손주 슬리퍼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외롭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걸. 한 번도 와달라고 하지 않았고 섭섭하다고도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아니어도 다음에는 온다고 믿으면서 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바쁘면 오지 마라. 몸 안 다치면 됐다. 밥만 잘 먹고 다녀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외롭지 않았던 게 아니라 외로운 걸 티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반찬 몇 개를 꺼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조금 씌어진 김치, 그리고 냉동실에 있던 미역국도 데웠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는 늘 이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남아 같은 반찬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숟갈 먹는데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싱겁나? 고기 더 줄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냉장고를 채운 게 아니라 평생 식탁을 비워두지 않으려고 살아오셨다는 걸, 누군가 언제 와도 밥 한 끼는 먹고 갈 수 있게. 그게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 안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밥을 챙기고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은 남는구나 하고 어머니 집 정리를 끝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거실은 거의 비워져 있었고 장롱 안 이불도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달력도 떼어냈습니다. 이제 정말 냉장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통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빼곡하지 않았습니다. 빈칸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작은 나물통, 그리고 냉동실 맨 안쪽 구석에서 작은 스테인리스 반찬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성에가 얇게 껴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천천히 성에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뚜껑 위 작은 메모, 태수 생일. 숨이 천천히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못 내려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 내려오나? 저는 회사 사람들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깐 조용하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쁘면 오지 마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어머니가 제 생일 반찬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저는 한동안 반찬통을 들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갈비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 얼어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생일이면 어머니는 꼭 갈비를 하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그날만큼은 꼭 고기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고 창밖에서는 해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비찜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얼어 있었던 음식 특유의 냄새도 조금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던 시간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혼자 갈비를 재워놓고 냉동실에 넣어두던 어머니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기다리며 산 사람이었구나. 누가 오든 바로 밥 먹일 수 있게 냉장고를 채워두고 누가 못 와도 다음번을 위해 다시 준비하고, 그게 어머니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갈비 한 점을 먹고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끝났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전화기 너머로 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괜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남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챙기던 습관으로 남는 건지도 모른다고. 멀리 교회 십자가 불빛이 저녁 하늘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너희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